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자, 오늘 특이한 시황 중에 특이한 상황들, 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한번 쭉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제 외국인 수급, 네, 최근 이제 이틀 동안 순매수를 했는데 이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분, 요걸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원유, 원유나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이 이제 경제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는 그런 어떤 미국의 수학자, 네, 유명 수학자가 전망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 이 실적 시즌에 실적이 안 좋아갖고 관리 종목이 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그 주의하실 종목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승장 이런 얘기가 조금 나와요. 언론이 이제 그동안 계속 그 조정 장세, 뭐 약간의 그런 하락이란 얘기는 거의 안 했죠. 대부분은 이제 조정 얘기를 많이 했어요. 조정 장세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어 이제는 이제 그런 걸 하락이나 이제 조정 이런 얘기를 이제 떠나서 이제는 상승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도 이제 하락이란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조정하면서 주가가 이제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크게 내려가기보다는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 승고르기를 한다는 뉘앙스가 좀 있었죠. 다만 그 조정폭이 얼만큼 되느냐 이걸 놓고선 이제 좀 서로 간의 의견이 좀 많이 다르긴 했었는데 뭐 아무튼 이제 상승장이라는 얘기도 조금 나와요. 특히 외국인 그 순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뭡니까? 이거 갑자기 왜? 네. 그래서 보면은 설 연휴를 앞두고 커졌던 불확실성이 사그라들었다. 미국발 경기 부양책, 반도체 업종, 대통령 행정명령 기대감, 백신 효과 이러면서 증시가 다시 상승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네. 근데 뭐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급상 기간의 수급이나 이거는 상승으로 베팅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조정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횡보장이 되더라도 조금 조정을 보는 것 같은데 미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순매수를 놓고 여기서는 일단은 상승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긴 해요. 근데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외국인이 7천억 이상 사들였다. 수급 주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지수 자체가 어떤 그 기관에서 설정했던 밴드에 상단폭이 있다 보니까 개인도 뭐 그렇게 좀 순매수는 들어오긴 하지만 개인이나 기관의 그 매수가 그렇게 큰 상태는 아니에요. 특히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또 연휴 동안에 수급이 좀 약했었고 연휴 직후에도 연휴 끝나자마자 첫 거래일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 뭐죠? 바로 순매도를 했었죠. 그만큼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중에도 이제 차익 실현을 조금 하는 분들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가장 큰 건인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조금씩 이제 경제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투심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주가도 이제 부양되지 않겠냐 올라가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그다음에 집단 면역 효과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게 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화이자 백신 얘기도 나오는데 2회 접종받은 60만 명에서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94% 줄었다. 70대 이상 전 연령대에서 효과를 뭐 확인했다. 그동안 이제 화이자하고 미국이나 이제 뭐 어디죠? 독일이었네요. 하여튼 그쪽하고 많이 싸웠죠. 고령에는 효과 없다. 네. 그러더니 이제 여기 화이자에서는 효과 있다. 막 이런 얘기하고 주고받고 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에서는 화이자에 대해서 뭐 효과 있다라고 발표는 했어요. 네. 그래서 감염률이 이렇게 뭐 중증에 걸릴 확률도 92%까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이고. 그래서 네. 뭐 WHO에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도 이제 승인 요청을 했죠.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코로나 그 어떤 이 팬데믹 상황이 좀 어느 정도 가라앉을까 하는 그런 또 기대감으로 또 이렇게 수급이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앞으로 수급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또 본 것 같고
다음에 유가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유가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유가 상승이 사실은 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생산 쪽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유가 오르는 것도 결국은 경기가 이제 회복하는 신호가 아니냐 하는 얘기들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네, 좋게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니케이 지수도, 네, 니케이 225 지수가 또 30년 만에 돌파, 반도체 산업 투자 증가, 그러니까 백신과 반도체가 가장 큰 키워드로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나 이런 거에서 이제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이 마우스 커서가 왜 오늘따라 이상하네요. 네,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회복은 확신은 주는 만큼 투자 심리에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거. 네, 다만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이제 증시가 급등하면서 이제 좀 변동성이 많이 커졌었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증시 자체에 대해서 좀 급등을 하는 경우 또다시 불안감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럽 같은 데를 보면은 금융, 에너지, 레저, 여행, 소매업종. 근데 이게 보면은 금융 쪽도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좀 좋지는 않았었어요. 네. 금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그랬죠. 에너지 쪽도 석유, 유가도 이제 떨어지고 이러면서 에너지도 좀 그랬고, 레저, 여행, 소매업 전부 다 이제 코로나의 직접적인 타격을 좀 받던 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대적으로 좀 외부적인 요인으로 좀 눌려졌던데 이런 데가 잘 가지 않겠냐. 네, 외부적인 요인으로 못 갔었으니까 기업 실적도 영향을 줬지만 기업 자체적으로 잘못했다기보다 외부적인 요인이 컸으니까 그런 면을 좀 봤을 때 아무래도 이런 쪽이 또 눌린 만큼 또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면서 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경우, 인플레 지금 시장에 보면 돈이 많잖아요. 정부에서도 지원금 주고 이러고 하면서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경우 이 돈을 갖다 이제 은행 쪽에서 또 받아다가 투자를 하려면 금리를 올려줘야 되니까 주식시장 변동성 높일 수 있다. 이런 거 매물 소화, 매물이 이제 소화가 좀 보일 수도 있다. 금리 부담 속에서.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외국인 수급이 아직은 평년을 하회할 정도로 약한 상황이에요. 최근에는 좀 매수는 했지만 평년에 비해서는 좀 아직은 약하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 수급이 오히려 적은 그런 쪽인데 최근에 이제 많이 눌려 있었던 그런 쪽에서 H&M 같은 경우 이런 데도 볼만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 내용대로 이제 보면은 증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하다가 다시 재상승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유가가 많이 올랐다고 WTI 서부 텍사스유도 많이 이제 올랐는데 $60 돌파를 했죠. 네. 작년 1월 이후 13개월 만에 $60 넘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가 상승이 과연 이제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이런 그 유가 그러니까 사용이 늘면서 그렇게 된 건지 이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가장 문제는 이제 한파에 원유 생산이 중단된 게 좀 커요. 네. 한파로 하루 300만 배럴 이상 생산 차질, 엄청난 양이죠. 난방 수요는 급증하고 있죠. 겨울이라. 근데 한파 때문에 생산은 차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15,000명이 한파 경보에 놓여갖고 하늘길도 꽁꽁 정전, 하늘길 막히고, 석유 파이프라인도 정전으로 이제 중단되고, 유정 같은 데도 꽁꽁 얼어가고 있고, 이거 아주 문제가 좀 심각하죠. 미국의 텍사스, 휴스턴 겨울 한파가 이제 이런 형태가 좀 되고 있어요. 1억 5천만 명 이상이 한파 경보 속에 있고, 그다음에 정유시설 가동 중단 이런 것도 있는 거죠. 하도 춥고 이제 전기도 공급 안 되니까 하늘길이 막히는 소동이 벌어졌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유나 이런 석유화학 제품이죠. 그런 쪽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4% 올라서 63.30도 있고요. 브렌트유. 네, 그 다음에 WTI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는 62.7달러. 네, 이렇게 됐고.
유가가 지금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 특히 이제 영향을 받고 있죠. 근데 국제 유가가 보면 올해 22에서 23% 가량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요가 급감하면서 마이너스까지 하락했었죠.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 근데 유동성이 지금 자금 유동성이 회복하면서 원유 재고 감소, 그다음 가격 오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유동성이 자금 유동성이 서서히 회복하더니 재고 감소. 이건 뭐냐면 세계 경기가 조금 풀리면서 뭐 중국도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석유를 활용하는 그런 쪽이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면서 좀 이 석유에 대한 소비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겨울이 되면서 난방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이제 올라가면 아무래도 유가 관련된 그 회사들 그런 쪽은 좀 더 탄력을 받겠죠. 근데 이제 정유 회사들이 좀 문제긴 한데 정유 회사들이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좀 더 유가가 저렴할 때 가지고 있었던 재고 갖고 할 때는 이제 마진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제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 재고 마진은 많이 올라갈 텐데 문제는 이게 지속이 계속 되면은 앞으로 이제 원유를 갖고 올 때 비싸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적으로는 좀, 좀 그렇게 좋지만은 않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정유 쪽 관련된 기업도 볼 때 단기적으로는 그 재고 마진이 좀 나올 수는 있긴 한데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지속된다 그러면은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 쪽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잘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상황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지금 이 석유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증시에 이런 석유화학 쪽 섹터나 이런 쪽도 그렇고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봐야 되는데, 일단 기름값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정유 관련된 들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길어지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런 석유를 사용해서 하는 석유화학 쪽도 원재재 가격 상승이랑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비용이 더 많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존에 이제 재고가 있는 경우에는 재고 마진이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괜찮을 수는 있긴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화력 발전 같이 이렇게 석유 쓰는 데들은 또 재료 뭐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자재 나오죠. 그래서 제조업체 같은 경우 원자재가 상승하면은 좀 상당히 힘들거든요. 재료값이 올라가니까 힘든데 비출금속, 특히 구리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구리, 뭐 니켈 이런 것들. 구리 가격도 8년 이래 최고가 아연, 니켈. 그러니까 비출금속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갖고 제조업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한번 볼만한 게 이제 구리와 연동된 종목들, 뭐 LS 같은 경우 특히 또 관련이 있는데 거기에 주가가 또 많이 또 약세인 상태죠.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또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구리 가격이 저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 어쨌든 저것도 마찬가지로 좀 어느 정도 경기 회복에 신호를 좀 주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다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그 제프리스의 그 경제학자 그 마르코프스카 가장 강력하게 경기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경기 회복이 엄청 강하다. 아무래도 미국 경기 회복이 빨라지면 이걸 통해서 이제 영향을 받을 그런 기업들이 많겠죠. 기업들이 뭔가 생산도 늘리고 투자도 늘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도 긍정적 영향을 볼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뭐 반도체나 자동차 투자가 늘어나면 한국에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 기업들 중에 그 미국 기업들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 데들은 또 수주를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수주를 따오면 그만큼 더더욱 이제 매출을 드니까 긍정적인 효과로도 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뭐 소비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으니까 전자제품, 가전, 소비재,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좀 좋게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경기 민감주 얘기가 여기도 나와요. 네, 경기 민감주. 경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 뭐 소비재라던가 뭐 인프라도 그렇고 뭐 그런 쪽들.
네, 거기 한국도 그러니까 연계돼서 좀 같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보면은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앞으로 좋을 거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이런 쪽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이쪽이 많이 또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애널로그 디바이스 뭐 이런 것도 추천을 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데 보면은 뭐 네트워크 장비, 그래픽 칩 같은 거, 이런 CPU들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장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했던 거고, 이제 경기회복이 되면은 그 대출 규모가 아무래도 커지겠죠. 기업들도 그렇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은행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시티즌스 파이낸셜, 리전스 파이낸셜 이런 데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산업 및 소재 섹터에 대해서 뭐 이런 것도 좀 보고 있고, 네, 보잉, 여행, 뭐 비행기 이런 쪽도 이제 다 그렇죠. 디어 테락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쪽으로 베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네, 쭉 말씀드린 거는 한국의 일부 언론사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경기 회복, 그다음 주가 상승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예측이기 때문에 항상 잘 점검하면서 가셔야죠. 무조건 믿고서 오른다 그러고 투자할 때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네, 한국 증시는 그 조정 장세가 완전히 끝났다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지켜보면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자, 그래서 결산 시즌 관련해서 이제 좀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코스닥, 특히 코스닥에서 관리 종목이 나오고 있거든요. 13곳이 사유가 발생했고 이번 달에 11곳, 감사 의견 부정적, 일부 상패 갈림길 나오는데, 네, 이런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연속으로 이제 영업 적자를 하는 종목들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종목을 투자하실 때 그 기업이 뭐 어떤 미래의 주인공이 되거나 아니면 실적이 크게 개선되거나 뭔가 모멘텀이 확실한지를 꼭 공부하시면서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상 어쨌든 당기순이익까지 순이익들은 계속 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코로나로 좀 이렇게 억눌린다 그래도, 네, 억눌린다 그래도 약간 그러니까 순이익이 줄어든다는 거죠. 순이익이 줄어든다 그래도 벌긴 벌어야 돼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는 돈을 잃고 있다는 거거든요. 돈이 이제 계속 잃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자본을 갖다 깎아먹게 되고, 자기 자본이 깎이게 되면은 나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대출만 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마이더스 AI,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데, 마이더스 AI 같은 경우는 37억 원 영업 손실 4사업년도 연속으로 네,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하신 기업들 중에 이런 기업들이 있으면은 또 이런 흐름이 있을 때는 다른 기업들도 영향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 한번 꼭 살펴보세요. 만약 이런 상황이 있으면 또 관리 종목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또 시즌이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살펴보고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동방성기, 한국정밀기계도 있네요. 이리아, 대한그린파워, SNW, 네, 뭐 바른전자, 연속 영업손실, 네, 네, LG전자가 이걸 휴대폰 쪽 중단하면서 뭐 이렇게 영향을 받았죠. 네, 이라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로 외식도 그렇고 이게 안 좋은 부분만 좀 손을 댔네요. 그다음에 그린파워, 대한그린파워 UID도 뭐 그렇고 뭐, 네, 법인세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 3년간 2회 이상 50% 이렇게, 여기 손상 차손 인식이니까 실질적으로 뭐 감가상각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재무상 처리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네요. UID 쪽은. 네, 그러니까 뭐 실제적인 어떤 실적보다는 재무적인 그런 어떤 작업 때문에 그런 거다.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무형 자산의 감가상각. 네. 그래서 뭐 이 두 개는 뭐 어쨌든 재무제표상의 그 작업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뭐 실적이 나쁜 건 아니다라고 이제 어쨌든 얘기는 했네요. 네, 그렇게 한 상태고, 상장 폐지 갈림길에 쓴 것도 또 많이 있네요. 네, 43개. 네, 그런 상태니까 좀 조심하실 분이 있어요. 상장 폐지 유예된 것도 있고, 코스피도 4개나 있네요. 코스닥 이렇게 있고,
작년에 부적정 받았던 네, 그 스킨앤스킨 아리온 DST 여기는 또 다시 사유가 발생했어요. 네, 4사업 연도 연속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했고, 스킨앤스킨의 반기 그 반기 검토 기간도 부정적. 근데 관리 종목으로 이렇게 지정됐죠. 네, 뭐 이런 데들 한번 이렇게 되면은 좀 골치 아파요. 주가도 좀 가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말씀드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 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네 전반적인 얘기는 어쨌든 경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고 회복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주가도 조금 더 다시 올라가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좋게 보는 게 있고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어 반도체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이런 경기 민감지들 이런 데들을 좀 좋게 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데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또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관리 종목이나 또 상패 갈림길이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종목은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 네,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